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구장창 주장했던 임대주택 사업 폐지와 다주택 등록세 부유세 대폭 강화, 이게 파격적으로 수용되면서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책과는 차원이 다른 대책으로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매물이 일정 기간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갭 투자에 대한 직간접 언급이 없어서 중장기적 안정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지켜보아야 하며 반드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달러는 강세, 금과 은, 주가와 유가는 약세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얼마나 강력할까요? 핵심 위주로 완벽하게 정리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올 것이 왔다. 710 부동산 대책 총정리. 자, 이게 관역입니다. 이 관역에 10점 만점에 10점. 그렇게 어려웠나요? 710 부동산 대책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먼저 1주택자 양도세 1년 미만 70%. 징벌적이죠. 이제 1년 있다 단타한다 꿈도 못 꿉니다. 2년 이내 60%. 그 전보다 무려 20% 뛰었죠. 자, 그런데 원래 이게 있었어요. 갭 투자자, 실거주 안 하는 사람, 즉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은 영원히 비과세가 없다. 원래 그 항목이 있었는데 삭제시켰습니다. 자, 다음에 아마 그게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즉 갭 투자를 하게 되면 영원히 비과세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게 다주택 종부세 6% 인상, 118% 상승. 어마무시하죠. 종부세. 자, 원래 4%에서 6% 어느 선이냐 줄다리기 했지만 결국 6%, 118%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 막 50억 이상 넘어가면요 몇 억 단위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취득세 8에서 12%, 기존에 4%밖에 안 됐는데 2주택자 8%, 3주택자 12%. 이제 추가적으로 집 매수하면요 취득세 폭탄도 맞아요. 양도세는 2주택 중과 20%고요. 그 다음에 최고 약 62%까지 두드려 맞는 거예요. 시세 차익에. 3주택 중과는 30%로 최고 72%. 즉 집을 자꾸 늘릴 수도 없고요. 예전에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완전히 차단됐어요. 여기 보자고요. 임대주택 사업자 4년과 아파트 8년 폐지. 즉 4년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임대주택 사업 혜택이 폐지된 게 아니라 사업이 폐지됐어요. 그리고 8년도 폐지됐습니다. 다만 이제 소급 적용이 없고 연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10년짜리, 즉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게 있어요. 빌라 다가구, 즉 비아파트는 혜택을 유지한다. 왜? 얘들은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투기성이 적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임대주택 사업자 4년짜리하고 8년 아파트는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죠. 공급대책입니다. 서울시 그린벨트 지속적으로 해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3기 신도시 확대, 추가 공급 차후 대책으로 지금 미룬 상태입니다. 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아파트 제외하면 이제 85m 이하 소형 적용, 민연주택도, 민영도 분양 물량의 15%, 민간 택지 7%를 배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꼭 해야 할 추가 대책. 자, 이거 별표인데 이건 안 했어요. 이걸. 자, 다 좋아요. 제가 주장했던 거 주구장창 남들이 계속 비웃었죠. 결국 하잖아요. 자, 김종갑 경제부동산에서만 아마 이 말을 했을 거요. 이렇게 몰아가지고 다 읽어. 그렇지만 미흡한 걸 당장 집어낼게요. 자, 양도 안 하고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추가 대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증여세, 특히 부담부 증여 폐지하라고 제가 옛날부터 노래 불렀죠. 자, 1주택 갭 투자 분리. 즉, 뭔 말이냐. 무주택자들이 이제 갭 투자를 하잖아요. 1주택자, 2주택자들은 이제 갭 투자 잘 안 할 거예요. 왜냐? 세금이 세니까. 거래세부터 세지잖아요. 그런데 무주택자들이 실거주를 안 하고 갭 투자하는 것을 지금 차단 안 시켰어요. 이제 비과세 자체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나와야 돼요. 전월세 3법 7월 국회 예정. 이제 지금 전세, 월세 무섭게 뛰고 있잖아요. 이거 곧바로 아마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부동산 대책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핵심 위주로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제 710 부동산 대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일단 센 건 맞아요.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강력해요.
제 생각은 국회가 주도했기 때문에, 여당이 주도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주도했다면 이거 택도 없습니다. 임대주택 사업 사실상 폐지한 거나 다름없죠. 소급 적용은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죠. 이제 4년짜리들 끝나가고 있죠. 그리고 8년도 이제 몇 년 지나면 아마 이제 사라지지 않겠어요? 4년 임대, 8년 아파트 폐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소급 적용을 했으면 좋아하는데 이건 이제 막 문제점이 아마 시끌시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폐지 안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결국은 임대주택 사업 자체를 폐지한 거라서 아파트는 이제 소멸될 거예요. 자, 10년 비아파트는 유지했습니다. 빌라, 다가구, 단독 오피스텔 이게 반대급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좀 우려돼요. 물론 집값이 이런 것들이 뛴다면 또 막아버리겠죠. 다주택 설자리가 소멸됐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으로 갈 수도 없어요. 징벌적 세금 폭탄 이 말 맞습니다. 종부세 6%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취득세 약 3배 정도 8에서 12%까지 아예 폭탄이 떨어졌고요. 양도세는 62에서 72%, 중과세가 이제 10% 상승되면서 엄청납니다. 다만 다주택 양도세 폭탄으로 증여가 확대될 것이고 매매가 실종될 수도 있어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좀 토해내게끔 만들었어야 하는데 글쎄요, 그건 보는 시각마다 달라요. 그런데 매물 토해내는 게 목적이고 집값 하락시킨 게 목적이지 다주택자 두드러 잡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자, 세 번째, 공급대책, 특별공급을 대폭 확대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생애 최초 특별공급 민간까지 확대시켰다. 젊은 세대 외에 세대층의 역차별에 대한 불만도 있다. 이제 문제점으로 따지자면 뭐 2030만 세대냐? 자, 나이 먹은 사람들도 세대다 해서 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1주택, 갭투자, 외진 투자 미흡 이건 아예 지금 건들지도 않았잖아요. 이거 했었어야 돼 이번에. 투기 세력은 다주택만 투기 세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갭투자를 하는 1주택자도 투기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투기 세력이라고 명명할 수 있지만 집값이 하락한 상태에서는 애국차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자, 실거주 외에 갭투자, 집값 상승 유도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당장 다음 주부터 폭탄 맞아가지고 폭락, 글쎄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이 무주택자들이 불안해갖고 집을 잡을 수 있는,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그래요. 무주택과 1주택 갭 투자 비과세 없도록 아마 추가 대책이 나와서 보완을 해야 할 겁니다. 자, 710 부동산 대책 효과 문제점 확실히 아셨죠? 그런데 임대주택 사업자 매물 폭탄이 터진다. 이게 가장 큰 효과일 거예요.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났을 거 아닙니까? 연장도 힘들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러면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도 없습니다. 이제 그 매물을 주워 담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6.17 부동산 대책 핵심 내용 되새김을 한번 하자고요. 그럼 6.17 종합대책하고 지금 연장선이라서 이번에 보완 대책이라고 하는데 규제지역 대폭 확대했죠. 6월 19일부터 이미 지났고 경기 인천 대부분하고 김포 파주 광주 일부 제외해서 충청권 대전 세종 청주 기타 대구 수성구 그 다음에 가계대출 강력 규제했죠. 7월 1일자 무주택자 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받는 사람은 주택가격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고 1주택자도 자, 전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주택가격 상관없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있고 세제 정비사업 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세, 종부세 추가과세, 세부담 상향을 했고요. 일시적 2주택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고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각종 제한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죠. 그리고 전월세 여러분들 전세대출을 받아가지고 갭 투자하는 거 차단시켰죠. 바로 이게 6.17 종합대책의 핵심이에요. 자, 이거 지금 보니까 아까에 비해서 정말 미약하죠. 이래놓고 집값 잡겠다라고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제시했던 방향하고. 엉뚱한 하지 말고 이것만 해라. 자,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자, 그거 나오자마자 제가 이거 발표한 겁니다. 보세요. 갭 투자가 어디든 마음껏 살 수 있다. 지금 이거 안 잡았어요. 지금 정부가 현재. 왜? 너무 지금 두드러 잡으면 표심이 날아갈까 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두드러 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화약고가 있습니다. 사실상 4개 중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게 갭 투자예요. 가장 좋지 않은 게. 자,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빼놨어요, 일단. 그래도 나머지를 이제 다주택, 부동산, 다다익선, 이 사람들이 계속 갭투자하는데 이제 갭투자 할 수가 없는 처지예요. 지금 취등록세부터 올렸잖아요. 그리고 보유세 말도 못하고요. 그리고 양도세도 어마무시하고 하니까 다주택자들은 못할 것 같아요. 자, 임대주택 사업, 집값 주는데 갭투자 또 하자. 자, 임대주택 사업 자체가 이제 폐지된 거잖아요, 사실상. 자, 임대사업 폐지. 제가 그 전에 혜택을 폐지하자는 말은 거의 안 했어요. 임대사업을 폐지하라고 했어요, 여러 번. 다만 이제 비아파트에 조금 문을 열어둔 것은 조금 찜찜합니다. 투기 세력, 언론, 정치, 경제인, 우리는 한 가족이었고 안 팔았죠. 아직 판 거 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강력한 대책 쏟아냈기 때문에 본인들 팔아야 할 거예요. 안 팔면 아마 승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반드시 주어야 할 겁니다. 특히 세종시라든가 이런 거 공무원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들, 그런 데는 고급 공무원 아니래도요 5급 이상부터 불이익을 저는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지 투기를 하고 있어요. 자, 부동산 폭등 사이클 한번 볼까요? 폭등락 한번 사이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지금 파란 게 매물가격 시세고 빨간 게 실거래가 시세예요. 잘 보시면 올랐다가 4년 단위로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현재가 여기죠. 2020년 거품가. 자, 그리고 2009년의 거품가, 2013년 초금매 나왔을 때고, 이제 앞으로 이건 미래지만 2013년을 저는 바닥으로 보고요. 2018년은 또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상승장 보세요. 이 파란 거 매물 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다 높아요. 그래서 거품이 심한 거예요. 실제보다 높죠. 매물이 빨간 거, 매물이 파란 거, 실거래가 빨간 건데 이 실거래보다 매물이 높죠. 그런데 떨어질 때 보세요. 자, 매물이 훨씬 밑으로 빠져요. 그래서 초급매가 나와요. 이거 실거래가잖아요. 올라갈 때 보세요. 역시 매물이 치고 올라가서 지금 현재 말도 못하는 이 정말 거품이 심한 이 가격으로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실거래. 그런데 이제 글쎄요. 사이클상으로 확실히 하락인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저는 꺾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분명히 실거래가 밑으로 빠져요. 쉽게 말하면 1층 밑으로 집값이 빠진다 이거예요. 자,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 자, 이제 이 상황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 별표 친 이 상황이 될 가능성. 당장 될 건지 좀 시간이 걸릴 건지 이거는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폭락론자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집값이 계속 앞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물론 전반적으로 집값이 많이 뛰었으니까 조심해라. 당연히 조심해야 하지 않나요? 지금 7년째 뛰고 있는데 여기서 집을 잡으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꿍꿍이가? 자, 지금 정부가 워낙 못해도 그렇게 못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집값이 폭등한 거 맞잖아요. 일부러 뛰었는지 어쩌는지. 자, 하지만 이제 이러한 대책이 나온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오르면 조금 오르고 떨어지면 폭락입니다.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 집값 폭등락과 반복한다.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네요. 집값 조심하고 초급매를 잡아라. 항상 하락장에 잡아라 이 말이에요. 집값 오르니까, 자,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집을 언젠가는 매수해야 한다. 있어야 한다. 그 말은 그 뜻이에요. 평생 무주택으로 살면 난리 나는 거예요. 결국 집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웬만하면 좀 조정할 때 잡던가 바닥장에서 잡던가. 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여기 보시면 현재 종전에 20%에서 25%로 늘어났죠. 그리고 공공택지, 민간택지 15%, 7%로 각각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수도권 30만 호 이번에 3기 신도시 있잖아요. 공공택지에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하고 21년 사전청약 물량이 약 3만 호 이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것도 이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 폐지 보완 보도자료 보시면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 폐지, 즉 단기 임대는 다 없어졌고 이제 장기 임대 8년짜리 아파트 없어졌고 비아파트만 10년으로 연장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볼까요? 실질적으로 한국감정원 보시면 이게 지금 수도권 조금 떨어진 것으로 좀 나와 있죠. 그렇지만 서울은 올랐어요. 자, 그리고 전국 단위, 지방 단위, 자, 결코 마이너스 밑으로 내려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KB 시세도 오름폭은 조금 줄었어요. 그쵸? 특히 경기도하고 인천이 많이 줄어서 수도권이 내려간 거예요. 서울은 오히려 뛰었습니다. 다음 볼까요? 여기 보시면 전국적으로 올랐고 수도권 집값 저번 주보다 이번 주가 올랐고 지방 올랐고 결국 서울이 올랐잖아요. 서울이 2배가 뛰었습니다. 0.06에서 0.11. 이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뛴 거예요. 이번 주에 많이 뛰었죠. 다음 주에는 이제 조금 이번 세금 폭탄이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줄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제 임대주택 사업이 사실상 아파트로 폐지됐기 때문에 그 매물이 나중에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국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세종, 서울, 경기 지금 지역별로 이렇게 많이 뛴 곳 순이죠. 자, 서울 상위 즉 상반기 때 어디가 많이 뛰었느냐, 제가 5억, 6억 미만짜리들 많이 잡으라고 했는데 주로 그것이 포진는 곳들이 많이 뛰었어요. 동대문, 성북, 강북, 구로, 노원, 금천, 서대문, 관악, 도봉, 중랑 즉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곳들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간만 본다면 달라요. 지금 제일 싸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다시 강남이었어요. 보세요. 서초 이렇게 많이 뛰었고 0.06에서 0.10, 강남 0.03에서 0.12까지 폭등을 했고 송파는 무려 0.07에서 0.18로 대폭등했고 마포 뛰고 용산 뛰고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큰 곳들이 메인 지역이라는 거예요. 자, 논의되고 있는 주요 공급대책, 공급대책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죠. 이번에 또 서울시장에 좀 안타까운 사건도 같이 터지는 바람에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경기도 중규모 택지 조성, 서울 도심 유휴부지 개발, 서울 역세권 고밀도 개발, 청년층 주택 공급 확대, 그린벨트 해제 검토. 제가 보기에는 해제 검토가 아니라 해제가 유력해 보이는데요. 자, 최근 10년간 월세, 전월세, 준전세 거래 비율 보시면 전체적으로 자, 월세는 어떻습니까?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고요. 자, 그 다음에 준전세 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중이고 이번에는 준월세 좀 올라가는 비율입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월세 상승률이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가계대출 급증이 집값 상승을 유발했습니다. 원래 대출 여기 보세요. 이게 막대 그래프가 지금 가계대출 빈도예요. 2017년부터 20년까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막대 그래프가 잘 보세요. 높을 때 이게 바로 아파트 가격이에요. 빨간 선이 일치하죠. 좀 대출이 줄어들 때는 떨어지고 올라가니까 같이 집값도 뛰고 떨어지니까 축소, 올라가니까 뛰고 떨어지니까 축소. 즉 대출을 앞으로 줄이면요 그 대출에 의해서 집을 잡겠다는 사람들 줄어드니까 잡힐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대출을 잡아야 합니다. 신용대출을 제가 지금 완벽하게 컨트롤 타워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급증한 가계대출 2018년 19년에 조금 줄어들더니 2020년 상반기 때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자, 지금 새로 쓱싹 지금 밑에 다주택자가 떠받치고 있는데 아주 위험해 보이네요. 임대주택 사업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강력한 한방이 나왔기 때문에 집값 하락에 기대감이 있지만 무주택 실거주자가 아닌 갭투자와 외진 투자에 대한 추가 대책이 없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 방송이 유일하게 부동산 대책이 가야 할 길을 열어드렸는데 정부가 참조한 것으로 보여 공식 채널로 인정받은 기분이 들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